오늘의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 반영 매체들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오는 28일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청와대는 중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라며 중국의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결국 6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추경안 심사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최대의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20일째 계속되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환경부는 원인 규명과 수돗물 정상화 일정, 개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찾는 겁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을 중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경우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모레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중 매체들은 어제 저녁 8시 이 같은 사실을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방북하는 건 후진타오 이후 14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이던 2008년 이후 처음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이 앞서 4차례 중국을 찾았던 만큼 답방 차원으로 보입니다.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한할 예정이라 그보다 북한을 선제적으로 먼저 만나는 맞불 성격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핵협상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두고 중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발표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전격 발표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승리를 통해 재선을 노리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는데 외신들 역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이달 말 열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깜짝 발표됐습니다. 이를 두고 미중 담판을 앞두고 북한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송환법 제정을 둘러싼 홍콩 내 시위 등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중국의 영린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자 공세적 태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플로리다에서 재선 발표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중 압박을 통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다는 당초 구상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 목표라는 백악관 반응에도 이 같은 고민이 묻어있다는 평가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견해를 들어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미국 입장에선 긍정적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등은 시 주석이 미국의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동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 민간재단 행사에서 공개 기조연설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 이 본부장은 행사와 별도로 한미 간 북핵 수석 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과의 실무 접촉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YG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은 검찰의 요구로 바로 사건을 넘겼다고 했는데요. MBN 취재 결과 검찰은 YG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아이의 수사 보고서를 콕 집어서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아이돌 연습생 한모 씨는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전달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씨는 도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MBN이 입수한 경찰 수사 보고서엔 한 씨의 진술을 변호인이 막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한 씨가 울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고 비아이에게 대마초가 아닌 LSD를 전달했다고 자필로 적는 등 오락가락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넘겨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말합니다. YG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비아이를 콕 집어 수사 보고서를 따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씨는 물론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G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열쇠를 쥔 한 씨는 마카오에서 지난 15일 귀국하고서 바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제2의 버닝썬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레이블이 유흥주점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건데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2의 버닝썬으로 불리는 강남클럽 레이블의 내부 모습입니다.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여느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공간입니다. 무늬만 일반 음식점이던 이곳은 지난 15일 새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12일에도 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흘 뒤 또다시 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겁니다.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일반 음식점은 구분이 없이 한 5, 60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처럼 허위 신고로 적발된 후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일반 음식점과 달리 개별 소비세 10%와 교육세 3%가 부과되는데 연매출 100억 정도의 클럽이라면 최소 13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적발돼 내는 벌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부과를 한다면 이런 행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이 범행 후 태연하게도 노래방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의 유족들은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전 남편 강모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집이 있는 청주로 돌아간 지난달 31일 고유정은 현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유정과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간식을 먹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지인과 통화하기도 했다고 밝힌 겁니다.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사며 포인트 적립까지 했던 고유정이 얼마나 범행에 태연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 씨의 유족들은 강 씨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의 법적 상속인인 아들이 아직 4살밖에 안 돼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으며 따낸 특허권 등입니다. 또 유족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혼자 육아를 책임졌다는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기로 해 갈등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집회 현장에 장로가 낫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장로는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낫을 들고 시위대 주변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저지하고 손에 있던 낫을 빼앗습니다. 아니 백지 대낮에 낫을 들고! 손에 낫을 들고 있던 사람은 강동구청장을 거쳐 17대 18대 의원직을 지낸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세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을 자르다 제지당한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후에도 경찰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시위대 측은 김 전 의원이 낫으로 현수막을 자르는 등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은 현수막을 제거하려 했을 뿐 위협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서 목사직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소속 교단 헌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벌어지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에서 세습이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자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을 일단 재물손괴죄로 입건하고 집회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간 말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원인 모를 붉은 수돗물이 3주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하루가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19일 만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서 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시장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연 배수로는 침전물이 사라지지 않자 정 수장과 주요 배수관을 모두 정화하고 강제로 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급식 중단 학교에는 급수차로 물을 공급해 급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 완전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점심때인데도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그 사태 이후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손님이 급감하게 떨어졌답니다. 매출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보통 30%. 인천시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 보상은 고스란히 혈세로 메꿔야 할 판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번 수돗물 사태의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수돗물 사태가 보름 넘게 장기화된 탓에 먹거나 씻어도 안전하다는 최종 판정이 나오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립스틱 그리고 선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을 이용한 메이크업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의 성분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이제서야 발벗고 나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 화장품 매장입니다.
립스틱부터 선쿠션, 마스크팩과 파우치까지 성인 화장품 가게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거 현재부터는 젊은이가 주도를 싫어해요. 이게 어머님들 보면서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최근 화장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꾸준히 낮아지자 업체들도 키즈 메이크업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업계가 파악한 유아 색조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2천억 원대, 어린이 화장품 브랜드만 20여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3세에서 13세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의 구성 성분이 성인 화장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피부는 그 성인들에 비해서 면역성이나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알러지든지 약간의 부종이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뒤늦게서야 문제를 인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리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용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색소 2가지와 보존제 2가지를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타르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용 식품에는 이미 금지됐지만 그동안 어린이 화장품에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으로 광고하는 제품의 경우 보존제의 함량을 용기와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뒤늦은 대응이지만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여자축구 대표팀이 피파 여자 월드컵 조별리에선 마지막 경기인 노르웨이전에서 1대2로 패해 16강 진출이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33분 여민지 선수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부 영화 속에서 멋지게 말을 타고 등장하는 카우보이, 한 번쯤 꿈꿔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중국의 한 시골에 카우 우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채찍을 든 채 옷자락을 펄럭이며 경쾌하게 도로를 달리는 한 여성. 자세히 보니 말이 아닌 소를 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승마를 했던 좋은 기억을 되찾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소들을 말처럼 훈련시킨 겁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 연습을 한 끝에 이젠 소들과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소를 말처럼 부리는 이 여성의 조련 실력이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한 대학의 총장은 매일 뚜벅이 출근을 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남대학교 이덕훈 총장. 이 총장은 2016년 취임 후 전용차를 없애 아낀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매해 장학금과 미화노동자 지원금 등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매일 4km가량을 걷다 보니 땀에 젖기 일수라 배낭엔 늘 여벌옷이 준비돼 있다는데요. 다수를 위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권을 내려놓은 태도,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여성으로 위장하고 여대에 침입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4일 이 남성은 여장을 한 채 서울 한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긴 머리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미니스커트에 심지어는 스타킹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는데요. 검찰은 남성이 초범이고 휴대전화에서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재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람선 침몰 당시 승객 2명을 구한 다른 유람선의 선장이 시에서 주는 감사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는 24살의 러웁 선장.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던져 물에 빠진 승객 2명을 구조했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승객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장을 거절하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선장의 현명한 대처와 겸손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귀여운 아기 젖소가 주인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데요.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귀여운 아기 젖소 한 마리. 이 젖소는 태어날 때부터 두 뒷다리를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젖소를 딱하게 생각한 주인은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요. 바로 전용 휠체어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씩씩하게 걷고 뛰는 아기 젖소. 따뜻한 주인의 맘씨만큼이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여기 비즈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이 목걸이. 세상에서 가장 긴 목걸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형형색색의 비즈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여러 개의 목걸이를 겹쳐놓은 것 같지만 하나의 목걸이라고 하는데요. 길이만 무려 10km. 세상에서 제일 긴 목걸이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주인인 코레이 씨는 여성 암 환자와 소아암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 목걸이를 만들었다는데요. 목걸이도 목걸이지만 맘씨가 더 예쁘네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자동차들이 모였습니다. 바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스스로 도로 정지선에 멈추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박람회가 열린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린 스마트카 박람회 현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자동차들이 많다는데요. 이 자동차는 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좁은 곳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작은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하죠. 이번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입니다. 도로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가 나오니 정지선에 맞춰 멈추는데요. 하루빨리 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도로 위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는 소낙성 비구름이 불규칙적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10에서 40mm, 서울과 경기 남북,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제주에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소낙성 비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로로 좁고 긴 띠 형태로 발달을 했는데요. 따라서 서울과 인천에선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서는 가끔 비가 오겠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7.5도, 춘천 19.1도, 강릉 20.7도, 안동은 17.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꿉꿉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청주 29도, 대전과 전주 28도, 광주 28도, 안동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